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작은 토종 물고기들의 씨를 말릴 뻔했던 베스와 블루길, 그리고 자기보다 큰 덩치의 뱀이든 뭐든 가릴 것 없이 잡아먹던 황소개구리는 원래 외래종인데 우리나라의 강이나 하천에 유입되어 무차별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런 동물들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외에서 한국의 가물치가 미국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최강 전투력의 한국산 일진 동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을 초토화시킨 한국 가물치.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일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토종 물고기인 가물치가 연관이 있는데요. 베스와 블루길은 강의 상류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퇴치하기 위해 강 하류에 사는 가물치 치어들을 데려와 풀어버렸다고 합니다. 가물치는 베스와 블루길의 성체, 새끼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고 황소개구리의 알까지 가리지 않고 먹어치웠는데요. 가물치들은 오리 같은 동물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민물 생태계를 망쳐놓는 주범들을 싸그리 잡아 꿀떡꿀떡 삼켜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멈췄으면 가물치는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지켜낸 영웅이 되었을 텐데요.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 오히려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의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는 전혀 뜻밖의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물치는 흔히 피로를 해소해주는 자양강장용 음식이자 여성에게는 산후조리용 보양식이라 얼핏 보기엔 순진한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가물치는 메기와 함께 초대어 담수어종으로 분류되면서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에 있는 최강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 보면 외모도 이처럼 은근 무시무시하며 현재 미국에서 가물치는 쏘가리와 함께 현지 하천 생태계의 혼란 정도가 아니라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 유해 어종으로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하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오염이 덜해 수질도 좋으며 먹이 또한 풍부합니다. 크게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는 말이 있죠. 안 그래도 먹성 좋은 가물치가 이곳에서 먹이를 실컷 먹으며 훨씬 더 크게 자라나 괴물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산 가물치와 동일한 종들이 발견되는데 크기는 흔한 것이 1.2m에 15kg, 큰 것은 2m에 30kg까지 육박하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수달이나 악어 같은 천적들을 풀어 개체수를 조금씩 줄이는 방법밖에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물치를 쉽게 먹어보고 싶었던 사람들에 의해 강물에 방사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소개된 일화에 의하면 한 특정 국가의 이민자가 동생의 병을 낫게 하려고 동양계 상점에서 가물치 2마리를 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리하기 전에 동생이 갑작스레 다 나아버렸고 동생이 앓았던 병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운을 빈다며 가물치는 강에 방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바다로 나가기 어려워진 일본인들은 원체 회를 좋아하다 보니 조선의 민물고기에 눈독을 들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가물치였던 것이죠. 당시 가물치는 어뢰를 닮았다 해서 뇌어라고 불리며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조선의 가물치가 일본 본토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개체가 야생으로 풀려나 일본의 민물 생태계를 초토화시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잉어. 우리에게 잉어는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 동물입니다. 아름다운 사찰 주변에 있는 연못에서 예쁜 빛깔의 금잉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 지인의 결혼식을 갔을 때 식당에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주는 것을 본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미시시피 강에서는 이 잉어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고 있으며 미 연방정부에서는 1,700억 원의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기장벽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변 지류에는 잉어 사냥용 독까지 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미시시피 강은 아시아 잉어에게 점령되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시카고 트리뷴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1970년대 미국에서는 호수의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 잉어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잉어가 수로를 통해 미시시피 강으로 유입된 뒤부터는 토착 어종들을 밀어내고 급속도로 개체수를 불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는 미국에서 수많은 잉어들이 물 위로 마구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미시시피 강에서 제트스키를 즐기던 한 여성은 물 밖으로 튀어오른 잉어와 충돌했고 그 결과 전치 6개월의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시시피 강에 유입된 잉어는 아시아 잉어로 주로 중국과 베트남의 강이나 호수에서 서식하는 잉어과 물고기인데요.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아 잉어는 소리가 들리면 점프하고 보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아시아 잉어는 백면어라고도 불리는데 원래 백면어는 물 밖으로 이렇게 점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백면어들은
조상들과 다른 환경에서 번성하며 겁이 많은 성격으로 변하게 됐다는데요. 이 백면어들은 무게가 45kg 이상 나가는 것들도 있어 사람의 머리가 정통으로 뛰어오르는 물고기와 부딪힐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필 미국 사람들은 뼈가 많은 아시아 잉어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잡으면 보통 갈아서 사료로 쓴다고 합니다. 현재 잉어를 잡기 위해 활을 동원해 사냥하기도 하고 뜰채나 낚시로 잡거나 심지어는 미식축구 보호복을 입고 테니스채로 잡기도 하는데요. 이런 위험한 일을 레포트로 발전시키는 미국인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참 저 사람들은 낙천적이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의 잉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아시아 잉어가 건너갔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이기에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족제비. 다음 일진동물은 요 귀여운 한국산 족제비입니다. 작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성격이 굉장히 포악한 동물인데요. 새끼 때부터 키워온 경우를 제외하면 절대 귀엽다고 손을 가까이 대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을 아주 크게 다칠 수 있다고 하네요. 족제비들은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훨씬 큰 동물들을 사냥하는데요. 쥐 같은 동물 외에도 닭을 사냥하는데 예로부터 여러 나라에서 닭을 채가는 동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자신보다 체구가 3배나 큰 토끼를 사냥하기도 하는데 덩치 차이가 많이 나 치명상을 가할 수 없을 때는 토끼를 계속 공격해 스트레스로 쇼크하게 만든 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족제비는 주로 상대의 급소인 경추를 물어뜯는데 족제비보다 큰 토끼 같은 동물이라도 등에 한번 올라탔다 하면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체격 차이가 많이 나는 고양이는 족제비에게도 쉽지 않은 상대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족제비는 살기 위해서 고양이과 동물인 살객에 미친듯이 저항하기도 하며 캐나다에서는 둘 다 중상을 입을 때까지 싸우다가 더 쉬운 먹잇감이 나타나 살기 절뚝거리며 물러나면 족제비 또한 절뚝거리며 물러난다고 합니다. 욕심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기도 한데 영국에서는 족제비 겨우 한 마리가 닭장 안에서 300마리가 넘는 닭들을 모두 물어 죽이고 한 마리를 물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한국 족제비들이 피해를 주고 있는 국가는 이번에도 일본입니다. 일본은 모피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에서 족제비를 데려가 사육했는데요. 그중 일부가 야생으로 탈출해 일본 전역에 분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산 족제비들은 특유의 포악함과 적응력으로 일본 본토의 토종 족제비들을 몰아내고 많은 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족제비들의 천적은 대형 고양이과 맹수들이나 늑대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들이 모두 멸종해버렸죠. 다행히 맹금류나 흔히 볼 수 있는 외가리 같은 조류도 족제비의 천적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가까이 다가가면 위험한 동물이지만 그렇다고 모피를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이들을 죽이는 일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족제비 외에 한국산 다람쥐 또한 유럽에서 토종 다람쥐들을 몰아내고 일진 행세를 하고 있다는데요. 귀여운 생김새 때문에 유럽에서 애완용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다람쥐들을 키우다 실증난 사람들이 숲과 공원에 다람쥐를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한국산 다람쥐들은 아무 것이나 잘 먹고 똘똘 뭉치는 습성으로 점차 이곳의 숲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동물들 모두 한국에서는 평화롭게 살아가며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얌전한 동물들인데요. 역시 자연 생태계의 동물들은 함부로 건드리거나 옮겨놓으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듭니다.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